네, 내일장 정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자, 내일장 큰 그림 이분과 함께 그려봅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 검색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원전주 보겠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오늘 아랫꼬리 그리고 다시 장중고점 굉장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아랫꼬리만 달려 있으면 내일 뭐 기대할 만할 텐데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알아봐라. 뭐 그렇게 하고 뭐 알게 되면 이제 더 안 좋은 사연이 나올까 봐 걱정이 좀 가득합니다. 그 3일간 그 원전 섹터의 하락률이 종목별로 약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합의 논란 이후에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독소 조항이 너무 심해서 이게 앞으로 이 원전 종목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주였던 주도 업종의 그 성장성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것이다. 뭐 로열티 지불하고 마진도 축소되고 나면 성장성이 불투명하고 50년간 이 업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 이거 개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다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되고 이거 완전 종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다가 뭐 지금 한참 이제 원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북미, 유럽 뭐 일본도 원전이 다시 원전을 폐기했다가 원전 정책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나 뭐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한다. 그리고 전혀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뭐 한번 나갔었던 중동 같은 지역만 우리가 이제 일부 뭐 수출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한 기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씩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물품 구담도 웨스팅하우스에 사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그 기재대 생산 능력을 좀 확인해 보니까 내부 계측하고 그 제어정치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이나 뭐 그 아메리카, 북미 뭐 이쪽에서 이제 원전을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장비를 웨스팅하우스가 납품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설계에서부터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전에 들어가는 초고가 설비를 좀 알아보니까 원자로를 닫는 이 압력용기, 두 번째는 증기 발생기, 세 번째는 터빈 발전기인데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1 발전기는 그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중국, 미쓰비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그 지인인데 여기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간 계약이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암울하기만 한 건 아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설계는 미국 쪽 웨스팅하우스고 건설에 있어서 그리고 주기기에 있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핵심적인 역할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쪽 종목은 충분히 가격이 내려와 있을 때는 기회로 바라보시는 관점이세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그 초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압력용기하고 증기발생기하고 터빈 발전기는 셋 다 이제 공급 가능한 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만약에 그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는 웨스팅하우스가 부리고 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벌 수 있는 그런 뭐 꾀를 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계속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양대 시장 마무리 구간입니다. 3,100선을 넘었다가 하회했다가 다시 3,100선을 넘네요. 0.68% 하락 구간, 코스닥은 777선에서 거래 마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됐었다라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주의 중반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부터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샘 알트먼의 입에서 촉발된 AI 거품론까지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소들이 다소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증시였지만 그래도 낙폭은 장중 저점 대비해서 많이 축소를 했는데요.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시호가 구간에서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장중에 3,100선이 깨지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또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0.67% 정도까지 낙폭을 줄여가면서 3,130선에서 문 닫았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1.3% 하락한 777선으로 문 닫았습니다. 환율 최근에 계속 좀 주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7원 50전이나 올라가면서 1,400원과 좀 더 가까워진 분위기입니다. 이게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에게는 좋지 않은 요소가 되겠죠.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2,300억 원 정도까지 매도 규모 늘어났고요. 기관이 그래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5천억 원 넘게 사들인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다 팔자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수와 수급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일단 팔란티어의 주가도 많이 내렸죠.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요. 거기다가 앞서 얘기 드렸던 AI 버블론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주의 투심도 좀 짓눌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는 IT 투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갈리면서 끝났습니다. 1% 가까이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엔비디아와 AMD 같은 종목들도 크게 밀린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밀렸고요. 한미 반도체도 궤를 함께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5%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알테오젠도 1.4% 내려갔고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파마 리서치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마운자로의 국내 상륙과 함께 일부 종목들은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방원이 계속해서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빨간불 띄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해서 우주항공 방산 쪽은 오늘도 다소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항공우주가 1.6% 정도 오름세 보였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미국 쪽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면서 오늘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5% 정도 조정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LNF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LG화학은 2% 정도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석유화학 관련주들 구조 개편 시동과 관련해서 오늘 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쪽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다소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죠. 7월의 수출 데이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아가 오늘 1% 올랐고요. 현대차도 오름세, 한온 시스템이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변압기 쪽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력설비와 전선 관련주들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비 음식료 쪽에서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코스맥스 이러한 종목들이 모두 다 빨간불을 띄면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우양 같은 경우에도 캐대언 열풍 속에서 계속해서 냉동김밥의 호재 속에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게임스컴 개막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대표적인 종목도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SM과 YG엔터 그리고 JYP엔터까지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위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한국전력 그리고 콜마가의 지금 경영권 분쟁 격화 속에서 오늘 콜마홀딩스 8% 정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이름 올리고 있고요. 한온시스템도 거래량 많이 실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IT 투톱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한화그룹주들도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 그리고 카카오까지 이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가 오늘 신규로 상장한 종목인데요. 2% 정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양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도 52주 신고가 장중에 기록을 했었죠. 사마 네트워크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고요.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가 오늘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콜마 B&H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미투온도 오늘 11%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낸 점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8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주도 사이클의 종료인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인 것인가에 대한 오늘 고민이 좀 깊어졌던 하루였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줬었던 이 상승력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 속에서 매크로 이슈 좀 소화할 것들도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어떤 종목을 더 예쁘게 바라봐야 하는가 더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민우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공략 세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죠. 바로 바이오주네요. 이럴 때 보자이시네요. 최근에 좀 조용했거든요. 네, 시장이 뭐 어질어질하죠. 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PBR 10 얘기도 나오고, 네, 최근엔 세제 개편 얘기도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주도주가 흔들거리면서 뭐 의심을 받는 연약한 시장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그냥 뭐 업종이나 종목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제조 역량이 강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좀 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네릭이나 백신, 항암제 뭐 이런 거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서 밀고 있다. 이런 거는 투자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주도주에 밀려갖고 뭐 눈에 띄지는 않았었죠. 근데 바이오 플랫폼이나 비용이나 시간 단축, 뭐 변형 확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제형이나 이런 거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안 나갔었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신경을 좀 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뭐 단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내일 또 빌 게이츠가 와서 뭐 콕 집어서 몇 개 기업을 좀 만나기도 하는데 네. 여기에 이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LG화학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공개 안 네네. 하셔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예, 탑픽 종목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업이 빌 게이츠와 그 좌담회를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해주셔도 되는데 탑픽 종목이 LG화학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LG화학을 우리가 뭐 LG 엔솔에 빗대어서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닌 게 네. 바이오 쪽도 사업 라인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쪽도 하죠. 국내 전형적인 그 소부장 기업이기도 한데 뭐 석유화학, 전기나 전자소재, 의약품도 하고 있는데 의약품 물론 5%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의약품 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최근 바이오 사업 바이오 사업에 대한 확대의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고 백신이나 성장 호르몬 등 그 다양한 바이오 사업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빌 게이츠를 만나는데도 그런데도 의의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오늘 LG화학 탑픽으로 언급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가격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시장이 좀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네. 크게 높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은 목표가 현재보다 약간 더 높이 31만 3천 원 이 정도 받고요. 손절가는 25만 7천 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만 3천 원 라인대까지 LG화학 눈여겨보자 의견 받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상 고민되게 했는데 오늘 한마디 코멘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웠죠. 시장이 정말 이거 어떻게 방향성을 정말 알 수 예. 없는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그 회복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가 이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회복성을 보이면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 남은 주간 동안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 속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희망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도주 전체를 따라가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주도주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한번 투자자 여러분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관망을 하고 단기 재료로 쓸 수 있는 뭐 빌 게이츠 방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매수 또한 챙겨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오늘의 탑픽이었던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포트에 있어서의 비중 관리나든지 아니면 편입 편출 전략이 중요할지 현명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